여러분, 존중의 뜻이 무엇일까요? 존중의 뜻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입니다. 그럼 존경의 뜻은 무엇일까요? 존경의 뜻은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등을 받들어 공경함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자녀들은 대부분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의 의견, 생각을 존중해 주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존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는 멋진 아이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보물같이 여기되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먹이지 않고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일상의 대화 속에서 가르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는 멋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나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와 놀이하셨나요?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자녀의 생각을 알아주면서 놀이하셨나요?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존중하며 멋진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존중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녀와 놀이할 때 자녀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격려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녀를 존중하는 멋진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는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에 자녀의 생각을 맞추라고 하지 말고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 보세요. 손등에 하트를 그리기로 했는데 하트를 한 개만 그리고 다른 손등에 검정색으로 다른 것을 그린 것을 보고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기보다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구나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는 웃으며 엄마 아빠 윙크하면서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라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부모는 아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존중할 때 모두에게 존중받는 아이가 됩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에게 부모는 존경받는 부모가 됩니다. 멋진 대화는 아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멋진 대화를 하면 부모는 아이를 존중하게 되고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아이를 존중하면 아이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아이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 부모 또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혹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장난감 아직도 못 치웠어? 엄마랑 시장 못 가겠다. 이게 뭐가 무서워? 친구들은 다 타는데. 아직도 신발 혼자 못 신고 이제 엄마는 안 도와줄 거야.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씩 경험하신 장면인데 아이는 그 순간 부모님께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열심히 장난감 치우고 있구나. 혼자 타는 것 무서울 텐데 너무 잘하고 있구나.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열심히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구나. 기억하세요. 아이의 상황을 존중하는 대화는 아이와 부모의 대화를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자녀와의 멋진 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중립 언어로 말하기입니다. 중립 언어란 감정, 비난, 편견, 평가가 없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중립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는 긍정의 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의 대화란 긍정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아이의 약점이나 잘못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강점과 아이가 잘하고자 했던 의도에 초점을 두는 대화를 말합니다. 그럼 긍정의 대화를 통한 중립 언어로 말하기를 유리의 도전 영상을 통해 살펴볼까요? 유리가 미끄럼틀 올라가는 중이구나. 유리, 파이팅! 유리야, 아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힘내, 파이팅! 유리야, 할 수 있어. 유리 힘내!
우와, 올라왔다. 출발! 유리의 도전 동영상을 보며 유리 아버지가 한 중립적 언어를 찾아볼까요? 유리 아버지는 유리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둔 사실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코칭학에서는 사실적 대화를 중립 언어라고 합니다. 중립 언어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리의 아버지가 왜 아직 못 올라가니? 뭐가 높다고 쩔쩔매? 등의 대화를 사용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유리에게 감정, 비난, 편견, 평가가 들어간 부정적 대화를 했다면 유리는 못 올라갈 수도 있고 다 올라왔어도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을 것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유리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구나. 유리야 힘내 등의 응원하는 말과 함께 아이의 말을 듣고 행동을 따라가며 아이와 공감하는 온전한 경청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립 언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분명하고 짧게 말합니다. 둘째, 아이의 말과 행동을 정리하며 간단 명료하게 말해줍니다. 셋째, 아이가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강조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신문을 갖다 주면서 아빠, 신문 보시라고 내가 신문 가져왔어요. 나 심부름 잘하죠? 라고 할 때 우리 미나가 아빠 신문 보라고 가져왔구나. 정말 심부름 잘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의 강점과 의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중립 언어로 말하기에 도전해보세요. 나의 대화 신호등 알아보기입니다. 신호등은 안전한 교통 질서를 위하여 색으로 교통 조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한 교통 질서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빨간 신호등은 운전자에게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의미하여 멈추라고 신호하듯이 자녀와 부모의 대화에도 대화 질서를 위해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빨간 신호등을 켜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가령 아이가 우유컵을 만지려고 하다가 쏟을 뻔합니다. 그때 아이에게 화를 내며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만지면 쏟아져. 라고 말하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는 마음속으로 우유 마시고 싶어서 그랬는데 엄마는 왜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말하지? 정말 속상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하거나 내 말만 하려고 할 때는 우선 대화를 멈추고 빨간 신호등을 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대화는 멋진 대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란 신호등을 켜서 가장 멋진 대화를 위해 필요한 말을 생각하고 초록 신호등을 켜서 대화를 하면 멋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신호등을 잘 활용하기 위해 먼저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보며 이야기하셨나요?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나의 대화 수준을 한 문항씩 읽고 체크해 볼까요? 해당하는 문항의 내용을 읽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초록색,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란색,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빨간색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가장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멋진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스스로 멋진 부모라는 확신보다 훨씬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합니까? 당신은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줍니까?
당신은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까? 당신은 아이의 표정, 몸짓의 표현도 들어줍니까? 당신은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아이 말에 맞장구 치며 추임새를 넣습니까? 당신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합니까? 당신은 아이에게 사실에 입각하여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합니까? 당신은 아이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칭찬해줍니까? 당신은 아이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말을 해줍니까? 모든 문항을 체크하셨으면 가장 많이 나온 색이 부모님 스스로가 진단한 자녀와의 대화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대화 신호등은 어떤 색이 더 많으신가요? 빨간 신호가 많다면 아이와의 올바른 대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란 신호가 많다면 아이와의 올바른 대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초록 신호가 많다면 아이와의 대화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아이가 부모님이 자기 생각을 들어주지 않고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매일 부모님의 대화 신호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멋진 대화를 위해 나쁜 대화가 예상되면 스탑을 마음속으로 외치며 멈추시고 띵크를 외치면서 생각하고 do를 외치면서 대화하기를 실천해보세요. 자녀와의 멋진 대화를 위해 자신의 대화 신호등을 살펴보고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도전해보세요. O, no 대화, O, yes 대화 알아보기입니다. 동생이 아직 안 왔는데 기다려야겠다. 빨리 안 나오고 뭐해? 다른 친구 벌써 왔잖아. 뭘 그렇게 꾸물거리니? 그게 아니고... 동생이 아직 안 왔는데 기다려야겠다. 민수야, 빨리 나와야지. 아빠, 민지가 아직 안 와서 같이 가려고요. 우리 민수, 동생 기다려주고 있구나. 민지가 어리니까 도와줘야 돼요. 우리 민수가 동생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두 대화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아이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이는 행동, 몸짓, 표정, 억양으로도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모의 질책을 받은 아이는 얼굴 표정도 속상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속 표정이 너무 속상할 것입니다. 부모의 격려를 받은 아이는 얼굴 표정도 환하지만 마음속 표정도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온전한 경청을 위하여 토킹 스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토킹 스틱을 잡은 사람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그 이야기에 온전한 경청을 해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토킹 스틱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누구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겠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경청의 지혜를 기억하며 자녀의 얼굴 표정과 마음속 표정이 환해질 수 있도록 오, 예스 대화하기에 도전해보세요. 멋진 아이와 멋진 부모가 멋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긍정의 대화를 위해 감정이나 비난, 편견, 평가 없는 중립 언어로 말하고 대화 신호등을 항상 잘 조절하면서 대화하고 아이의 마음속까지 행복한 오, 예스 대화를 위해 멋지게 도전해보세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사람들이 골든벨을 울리는 것처럼 멋진 아이와 멋진 대화를 시작하는 멋진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